안녕하세요, 원쌤입니다. 오늘 들어갈 건 스포츠 인권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성폭력이나 아니면 폭행이나 이런 문제들이 주로 적혀져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뉴스에 바로 나오죠. 조심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다 외워서 가시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포츠 폭력이란 무엇인가? 일반 폭력과 달라요. 스포츠 폭력은요,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폭력을 뜻해요. 그래서 구타, 감금, 갈취, 강요, 협박, 모독, 그래서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모든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외우기 쉽죠? 두 번째, 스포츠 폭력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경기력 향상 등의 이유로 가혹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도자는 선수를 항상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권 모독,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며 정해진 훈련 시간 외에는 선수의 시간을 강제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미리 충분한 과정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다음 훈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스포츠 폭력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사건의 진입 파악, 증거 확보를 통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피해자 인권 보호를 하고 현장 파악하고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까지, 재발 방지 교육까지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잘 풀어서 얘기를 하실게요. 네 번째, 스포츠 성폭력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 설명하세요. 요거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통틀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하나씩 물어봐요. 뭐 성 그루밍이 무엇인가요? 스포츠 성폭력에 대해 설명하세요. 나오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 그루밍,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신체적, 언어적으로 성착취를 하는 거. 성희롱은 뭐야? 막 희롱하는 거야. 자,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성추행은요? 추행은 성희롱보다는 좀 나아. 성희롱은 아까 말로 막 이런 거잖아요. 성추행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희롱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거예요. 성폭행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강간 또는 강간 미수 등의 모든 행위를 포함되는 게 성폭행이에요. 성폭력은, 자, 성폭력은 지금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전부 다 포함한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성그루밍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성폭력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 범주로서 성희롱은 언어 또는 행동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고, 성폭행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강간 미수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된 걸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성폭력 예방법. 인지를 잘 하셔야 돼요. 성폭력은 이성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훈련은 공적인 공간에서 실시를 하며 성적 굴욕감, 성적 혐오감을 주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 시에 신체 접촉은 최소화하고, 내가 혹시나 만져야 될 경우에는 미리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적 농담이나 외모를 가지고 농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특정 부위를 계속 바라보거나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 얘기를 하시면 좋고, 그래서 이 중에서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 성폭력을 당했을 시 대처 방안. 자, 성폭력이 혹시나 발생을 할 경우에는 바로 즉시 그 모습 그대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탈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다른 피해를 방지를 하기 위해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나야 하며, 해당 복장 그대로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고 피해 사실에 대한 기록,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수사기관, 동료, 지도자, 부모님 등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외상적 스트레스,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합니다. 간단해요. 그 자리 벗어나고요.
바로 병원 가시고 진료 받으시고 기록 남겨두시고 주변에 안내를 해주시고 나 이렇게 당했어 라고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 나의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론 이런 일을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자, 7번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요 단어는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온 단어긴 한데, 자, 성별 간의 사회적 불평등을 인지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장점, 단점이 다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인지를 하시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불평등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걸 빠르게 캐치해내는 능력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끝났군요. 그래서 인권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뭐 책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최대한 많이 보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제로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